필리핀의 국민 패스트푸드, 바로 졸리비죠? 이 졸리비가 정말 까다롭기로 소문난 베트남 시장을 어떻게 정복했는지 오늘 그 성공 전략을 아주 깊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트남에는 이미 KFC나 롯데리아 같은 정말 쟁쟁한 글로벌 브랜드들이 꽉 잡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필리핀 브랜드가 이 거인들 틈에서 톱3까지 올라설 수 있었을까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오늘 이 성공의 비밀을 하나하나 벗겨보겠습니다. 네, 오늘 분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진행할 겁니다. 먼저 졸리비가 지금 쓰고 있는 전략을 한번 쫙 훑어보고 그 다음엔 앞으로 뭘 더 해야 할까 하는 전략적인 제안을 좀 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파트, 졸리비가 지금 베트남에서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지부터 시작해보죠. 졸리비 성공의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메뉴 현지화입니다. 이게 정말 기가 막혀요. 대표 메뉴인 치킨 조이는 당연히 기본이고요. 베트남 사람들 입맛에 딱 맞춘 그 특유의 달콤한 스파게티 있잖아요. 그리고 온 가족이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대형 세트 메뉴까지 아주 철저하게 현재 식문화를 파고든 거죠. 바로 이게 경영학에서 말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또 가장 강력한 무기죠. 바로 현지화 전략과 차별화 전략의 완벽한 조화입니다. 그러니까 현지인 입맛은 확실하게 잡고 그걸로 다른 브랜드랑은 결이 다른 우리만의 가치를 딱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전략이 정말 재미있는 게 강점이자 동시에 한계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타겟을 확실하게 잡은 건 정말 잘한 일인데 반대로 생각하면 요즘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1인 가구는 놓치고 있을 수 있다는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자, 두 번째 전략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가격입니다. 졸리비는 타겟 고객인 중산층과 노동계층 가족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이 맛과 이 푸짐한 양에 이 가격이라고? 말도 안 돼. 이렇게 고객이 느끼는 가치가 실제 지불하는 돈보다 훨씬 크다고 느끼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가치 기반 가격 전략입니다. 네, 이 전략의 핵심은 바로 저비용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싼 가격에 많이 팔아서 판매량을 확 늘리고 그럼으로써 재료를 대량으로 싸게 사오는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거죠. 결국 이게 원가 경쟁력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선순환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기본 메뉴 가격 자체가 낮아요. 누구나 부담 없이 들어올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와, 이것까지 주네? 싶은 콤보 메뉴로 만족감을 높이고요. 마지막으로 가족 단위 손님들을 위한 그룹 프로모션으로 객단가까지 확실히 챙기는 아주 영리한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런 저가 전략은요, 딱 양날의 검 같아요.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고 새로운 손님을 끌어들이는 데는 이만한 게 없죠. 근데 문제는 수익성이 계속 압박을 받는다는 거고요. 또 원자재 가격이 오르거나 인플레이션 같은 외부 충격이 오면 굉장히 취약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졸리비 성공 신화의 세 번째 기둥입니다. 바로 공급망인데요. 이게 정말 대단합니다. 졸리비는 아예 베트남 현지에다가 어마어마한 규모의 중앙생산 공장, 이걸 코미서리라고 부르거든요. 이걸 직접 쥐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위치 경제라는 개념을 제대로 활용한 겁니다. 아직은 좀 불안정한 베트남의 물류 시스템에 의존하는 대신 아예 현지에서 생산부터 가공까지 이어지는 이 가치사슬 전체를 직접 컨트롤해서 비용과 효율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버린 거죠. 이 중앙공장 하나가 가져오는 효과가요, 무려 4가지나 됩니다. 첫째, 원가는 확 낮추고 전 매장의 맛은 똑같이 유지할 수 있죠. 둘째, 앞으로 매장을 400개까지 늘릴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되고요. 셋째, 우리는 베트남에 이만큼 진심이다 라는 걸 보여주면서 시장의 신뢰를 얻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요즘 같은 시대에 글로벌 공급망 문제에서 한 발짝 비켜 살 수 있는 강력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강력한 전략에도 당연히 단점은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그 돈을 회수하는 데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모든 생산이 한 곳에 집중돼 있다는 거예요.
정말 만약에 이 공장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베트남 전역의 졸리비가 전부 멈춰버릴 수도 있는 그런 치명적인 리스크를 안고 있는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 졸리비가 어떻게 베트남 시장에서 성공했는지 그 비결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앞으로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미래를 위한 재현을 좀 해볼게요. 지금 베트남 시장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들 소득이 늘면서 이제는 그냥 싼 걸 찾는 게 아니라 가치 소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나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프리미엄 제품을 원한다는 거죠. 줄리비도 이런 흐름에 맞춰서 예를 들면 프리미엄 버거 같은 새로운 라인을 선보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시장을 더 세밀하게 쪼개보는 초현지화 전략도 필요해요. 예를 들면 매운맛을 좋아하는 중부지방 사람들을 위한 스파이시 메뉴를 만든다거나 무슬림 커뮤니티나 관광객을 겨냥해서 할랄 인증 메뉴를 내놓는 거죠. 또 대도시에서는 채식 인구를 위한 식물성 메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틈새 시장 놓치면 안 됩니다. 아까 그 공급망 리스크 문제, 이걸 해결할 3단계 계획을 제안해 봅니다. 첫째, 하노이 근처 북부 지역에 제2의 생산 공장을 짓는 겁니다. 둘째, 주요 지역마다 작은 물류 거점을 둬서 효율을 극대화하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비상 상황이 닥쳐도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업무 연속성 계획, BCP를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의 거대한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배달 시장입니다. 지금 베트남의 음식 배달 시장은요, 동남아에서 성장률이 가장 높아요. 매년 무려 26%씩,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크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놓치면 안 되는 황금어장인 거죠. 이 기회를 잡기 위한 비장의 무기가 바로 배달 전용 키친입니다. 대도시의 배달 주문만 전문으로 처리하는 작은 주방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손님으로 붐비는 홀매장이랑 동선이 꼬일 일도 없으니까 배달 속도랑 음식 품질을 모두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걸 종합해보면요. 졸리비의 성공은 초국가적 전략이라는 말로 딱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중앙공장으로 비용은 최대한 낮추면서 동시에 메뉴는 철저하게 현지화해서 고객 입맛에 딱 맞추는, 그러니까 비용 절감과 현지화, 이 두 가지 어려운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낸 정말 교과서 같은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네, 졸리비는 베트남에서 비용 효율과 현지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완벽하게 잡았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이 성공 공식이 베트남을 넘어서 전 세계 시장을 정복하는 만능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